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도 잘 지냈어요? 선생님이 이번 주에는 같이 온라인 쌍방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미리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밤이라서 조금 어두운 감이 있어서 선생님도 안경 쓰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인데요 하지 말고 오늘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도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계속해서 9월 가을은 문학과 함께하는 달로 정해서 시를 보고 있었어요. 문학작품, 이번에는 시. 아마 시 오늘 끝나면 다음에는 소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문학 수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항상 출석 체크부터 하는데요. 선생님 오늘은 이름을 불러도 여러분이 대답해 줄 수가 없으니까 오늘의 출석 체크는 동영상을 본 다음에 각 수업 끝날 때마다 있는 미션 수행을 하는 것이 오늘의 출석이자 과제예요. 이것을 출석 체크로 대신할게요. 여러분이 보시고 그 동영상 끝이 아니라 중간마다 이제 미션 수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의 수업 계획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9월 12일이고요. 오늘도 3교시로 진행하는데요. 첫 번째 수업은 시와 그림. 선생님 이거 반대로 썼네요. 잘못했어요. 미안. 시와 노래가 먼저예요. 시와 노래가 먼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으로는 시와 그림을 살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심상이라고 배웠던 개념이거든요. 시와 그림. 시와 그림. 심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를 함께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문학의 개념, 그리고 오늘 계속 살펴보는 시의 개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퀴즈를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은 클래스룸 과제가 있는데요. 수업 시간 안에 하면은 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 동영상 보고 오늘 10시에서 1시까지 수업하는 그 사이에 다 하면은 과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못할 경우에는 과제로 남겠죠. 자, 그리고 안내 하나를 더 한다면은 아직 우리 한글학교는 1학기입니다, 여러분. 9월까지 1학기예요. 그래서 10월부터 2월까지가 2학기예요. 아마 어머님들한테는 2학기 등록하세요라고 안내가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아직 1학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내하는 거고요. 오늘은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이 무슨 활동하는지 보면서 또 질문 대답하면서 하는 수업이 아니라서 원래 40분 수업이지만 동영상은 아마 조금 더 일찍 끝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뭐 해요, 선생님? 여러분이 아까 선생님이 하라고 했던 미션 수행 활동들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수업은 시와 노래, 운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거고요. 두 번째 수업은 시와 그림, 심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세 번째 수업은 문학과 시의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자, 이 학습 주제가 뭐냐면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요즘 비도 내리고 이제 진짜 가을이 온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9월 가을에 문학의 한 자락,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학의 한 부분인 시에 대해서 시를 계속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게 오늘 전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수업 전체의 학습 주제고요. 첫 번째 수업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시와 노래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시와 노래가 어떤 거를 얘기하고 있었는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어요. 이게 운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봤었어요. 운율이 뭐예요, 선생님? 시를 소리내어 읽을 때 느껴지는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리듬? 라임? 리듬감. 리듬감을 뭐라고 할까요? 한국말로는 가락이라고 해요. 아마 한국에서 초등학교 음악 공부한 친구들은 기억할 거예요. 가락.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 용어로는 리듬감. 시를 소리내어 읽었을 때 느껴지는 어떤 리듬이 있거든요. 그거를 운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퀴즈 개념 정리할 때 한 번 더 할 거긴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운율. 자, 그래서 선생님이 노래를 하나 준비했어요. 자, 이거 들어볼게요. 쇼미더머니에 나왔던 거기도 하고요. 거북선이라는 랩인데요. 좀 유명해요. 한번 들어볼게요. 앞부분이 킬링 포인트네요. 그래서 가사 보면서 한번 보면은 항상 힙합이나 랩할 때는 이런 박자를 주고, 그쵸? 어떤 비트를 드롭 더 비트 이거 하잖아요, 항상. 비트를 주고 그 비트에 맞춰서 라임을 맞추는 랩들이 나오잖아요. 우린 거북선, 다른 배들 통통. 그냥 통통, 떨어져라 똥통. 커지는 네 동공, 느껴지는 고통. 우린 독종, 너흰 그냥 보통. 뭔가 다 옹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쵸? 두 글자씩 옹옹. 이런 어떤 라임, 리듬이 느껴지는 이런 거를 운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는 잘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런 거북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랩 같은 거를 들었을 때 음악에도 우리가 아는 그냥 노래들도 랩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들리는 어떤 리듬감, 그거를 운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로 접하지는 않았지만 랩이나 노래를 통해서 많이 접했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해요. 그럼 이 운율을 어떻게 만들어요? 지금 이 거북선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반복되는 뭔가가 있어요. 그쵸? 반복되는 뭔가. 우리가 그거가 뭔지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자, 운율을 만드는 요소라고 해놨는데요. 운율을 만드는 방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방법. 자, 여기 빨간 글씨로 보면 다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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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이라고 적혀 있네요. 아, 운율. 반복해서 만드는 거구나. 뭔가를 반복해서 만드는 거구나. 라고 기억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뭐가 반복하나요? 저기 왼쪽에 맨 왼쪽에 말풍선을 보면 음운, 자음, 모음, 아니면 단어, 어구의 반복. 어떤 말이나 단어나 구절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거북선 같은 게 그런 거예요. 똥통, 고통, 보통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무엇인가가 있었죠. 그래서 시의 예를 들어보자면 갈래 갈래 갈린 길. 갈래가 두 번 쓰였어요. 그쵸? 그리고 또 리을이 많이 들어가요. 갈래 갈래 갈린 길. 이런 게 반복되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시에는 성님 성님 사촌 성님. 성님이란 단어가 세 번이 반복됐어요. 이렇게 반복으로 만들어내는 게 운율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두 번째 방법은 일정한 글자 수가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6학년 때 공부했어요 라고 했던 진달래꽃 시를 예를 들어보면 7글자, 5글자, 7글자, 5글자 계속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7글자, 가실 때에는 5글자, 말없이 고이 보내 7글자, 들이오리다 5글자 이렇게 7, 5, 7, 5 이렇게 반복된다고 해서 이거를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7호조라고 이야기했어요. 7호조. 7호조시. 정해진 규칙이 딱 있어요. 그쵸? 7호조. 아마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현대시보다는 옛날 고전시에서는 항상 이걸 지켜서 있었어요. 3, 4, 7, 5, 2, 3 이런 식으로 그 글자 수를 정확하게 맞췄어야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완벽하게 맞추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반복들도 여전히 운율을 만드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거예요. 문법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역사에 나오는 실존 인물이 역사의 어떤 인물이 쓴 시인데요. 조선 왕조에서 되게 조선 왕조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나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왕국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이 시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중에 한 구절이에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들 어떠하리, 들 어떠하리. 이런 계속 반복되는 문법이 있어요. 반복되는 문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운율도 있어요. 네 번째는 마디를 어디서 끊어 읽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를 배울 때 한 연 아니면 한 행이라고 공부를 하잖아요. 시에 써 있는 한 줄을 일행이라고 해요. 한 줄을 일행. 그 한 줄을 어떻게 끊어 읽을까요? 하는 것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가로를 이렇게 썼지만 이게 한 줄이에요. 비오자 장독대의 봉선아 밤만 벌어. 이렇게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라 읽을 때 어떻게 읽으냐면 비오자 장독대의 봉선화 밤만 벌어. 이렇게 한 번씩 끊어 읽어요. 그래서 이 한 행을 4번에 끊어 읽는다 해서 사음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건 한국어의 특징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 그리고 어떤 모양, 형태를 나타내는 의태어가 반복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에 보면 봄바람 하늘, 조롱조롱 거미줄에, 빗소리 주룩주룩. 여기에서 나오는 하늘, 조롱조롱, 주룩주룩.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는 게 의성어, 의태어의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반복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실제로 시를 읽어볼 건데요. 운율을 생각하면서 읽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시를 읽는 포인트는 지난번이랑 똑같아요. 화자,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이해하면서 주제를 찾아보세요. 이 시의 메시지가 뭔지를 찾아보세요. 두 번째, 어떤 운율,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할 부분은 운율이에요, 운율. 어떤 리듬감, 무엇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어떤 표현법이 쓰였는지 찾아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시의 전체적인 느낌을 이미지로 떠올려 보세요. 이게 우리가 오늘 시를 읽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떤 시를 선택했냐면 엄마야 누나야 라는 시를 선택했는데요. 김소월이라는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분의 시인데요. 진달래꽃도 있었고 먼 훗날이라는 시도 있고 굉장히 많은 시를 쓰신 유명한 시인이시거든요. 이분이 쓰신 굉장히 짧은 시 엄마야 누나야를 읽어볼 거예요. 읽기 전, 읽기 후 활동으로 나눠서 할 거예요. 이 중에서 미션 활동이 몇 개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읽기 전 활동이에요. 우리가 시를 읽기 전에 시랑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 그림에 있는 것들을 보고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싶은지 나중에 하나를 골라보고 그 이유를 말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살고 싶어요?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자면 선생님은 도시에 살아서 도시에서 태어났고 도시에 살아서 조금 한적한 시골에 살고 싶어요. 근데 시골 중에서도 어떤 시골에 살고 싶냐면요. 바닷가에 살고 싶어요. 선생님은 물놀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바닷가에 살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물놀이를 좋아해서 바다에 살고 싶어요. 바다 근처에 살고 싶어요. 물놀이뿐만 아니라 해산물도 좋아해요. 그래서 물놀이와 해물을 좋아해서 바다 근처에 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를 골라서 쓰면 돼요. 어디에 써요? 여기요. 미션 수행을 할 건데요.
링크는 선생님이 클래스룸에 남겨놓을 거예요. 카톡에도 남겨놓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패들렛에 들어와서 무엇을 쓰면 될 건지. 선생님 아까 들었던 얘랑 다른 거를 써놨어요. 여기에는. 선생님은 시골 농촌 마을에 살고 싶어요. 이유는 강아지들이랑 마음껏 산책하고 싶어서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들어와서 여기에 플러스 버튼 이렇게 눌러서 댓글 다는 거 기억하죠? 방금 한 거 하나 더 단다면은 원래 이름이 이은혜예요. 저는 바닷가에 살고 싶어요. 왜요? 물놀이를 좋아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쓰고 싶은 이야기를 달아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싶은 곳, 그리고 간단하게 그 이유를 1번에 적어주시면 돼요. 1번. 자, 이게 우리가 읽기 전에 할 활동이고요. 그러면 이제 엄마야 누나야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시를 낭독하기 좋은 목소리는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꼭 참고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야 누나야 김소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자, 어때요 여러분? 이 시에 어떤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목소리로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자, 그래서 이 시를 읽어보고 우리 이제 어떤 느낌인지 함께 나누도록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화자를 이야기할 거예요. 화자가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말하는 사람. 이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화자예요. 자, 엄마야 누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여기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기 어떤 남자? 선생님이 얘기를 해버렸네요. 네. 성별을 먼저 볼게요. 왜 남자예요? 누나라고 불렀잖아요. 엄마야 누나야.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겠죠. 여자는 아니겠죠. 나이는 어떨 것 같아요?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엄마야 누나야. 아저씨가? 선생님 생각에는 조금 어린 사람인 것 같아요. 유년기, 소년. 그럼 어린 남자아이가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뭔가를 조르는 느낌이 있잖아요. 엄마야, 누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그럼 무엇을 소망하고 있죠? 무엇을 조르고 있죠? 무엇을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변에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죠? 엄마, 누나, 우리 강변에 살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화자의 목소리였어요. 그러면 이 시에 나타난 강변에 살고 싶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강변에 살고 싶은지, 강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말 그냥 강에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시에는 항상 어떤 함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상상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에 나타난 강변의 모습은 뭐였을까요? 이 시에서 강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는 뒷문 밖에는 갈립. 여러분이 갈립이 뭔지 모를 것 같은데요. 갈대잎이에요. 갈대잎. 이렇게 강에 쓰러질 것 같이 생긴 긴 갈대잎들. 뒷문 밖에는 갈립의 노래.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강변을 나타내는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분위기가 느껴지나요? 아마 이미지상으로 약간 해질 무렵? 해가 질 때쯤 강에 해가 반사돼서 약간 노란빛, 금빛 제 느낌이 나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음 갈대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겠죠. 그것을 표현한 게 갈대잎의 노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강이 있고 해가 질 무렵 반짝반짝 햇볕에 반사돼서 반짝반짝 빛나는 강변, 그리고 바람이 살살 불어서 갈대가 흔들리고 있어요. 느낌이 어때요? 선생님이 느끼는 느낌은 고요한 느낌이 있어요. 고요하다. 고요하다가 뭐예요? 고요한 밤 할 때 그 고요하다 뭔지 알아요? 조용하다예요. 조용하다. 그리고 또 어떤 느낌이 있어요? 평화로워요. 맞죠? 시끄럽지 않고 뭔가 마음이 평화롭게 느껴져요. 분주한 것이 없고. 그리고 또 어떤 게 느껴지나요? 선생님이 또 느낄 수 있는 거는 깨끗한 느낌이 있어요. 막 도시에 있는 강, 우리 몬테레이 저기 나가면은 돌 막 날라와 있고 쓰레기 같은 거 막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렇죠? 깨끗한 물이 흐르는 느낌이에요. 깨끗한 느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순수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시골 느낌이에요. 그렇죠? 해맑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이 강변이 뜻하는 것은 뭘까요? 이걸 한번 볼까요? 강변은 어떤 곳일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느끼는 강변은 어떤 느낌이에요? 왜 강변에 살고 싶어 했을까요? 이런 조용하고 평화로운 이런 이미지들을 떠올릴 수 있는. 엄마야, 누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화자가 이야기하는 강변은 정말 강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용하고 인적이 드문,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죠? 인적이 드문 어떤 자연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나가자면 정말로 이 아이가 살고 싶어하는 순수하고 평화로운 세계. 선생님이 이 작가가 어느 시절에 살았다고 잠깐 이야기했죠? 일제강점기 시절에 살았어요. 여러분, 한국 역사를 많이 모른다고 해도 그 시절이 언제냐면은 1920년, 1930년, 1950년까지 세계전쟁이 있었던 날이에요. 세계대전이 있었던 시기예요. 전 세계가 전쟁을 하고 있었던 아주 평화롭지 않은 시절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전쟁이 없는 조용한 사람들이 싸우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 그것을 강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변의 의미가 순수하고 평화로운 세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선생님 오늘 주제는 시와 노래인데요. 네, 그래서 한번 운율을 리듬을 한번 느껴볼까 생각해요. 자, 아까 이 시를 읽었을 때 어디에서 끊어 읽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자,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끊어 읽을까요? 선생님이 끊어 읽는 부분에 이거를 넣을게요. 여기 한번 들어가죠. 엄마야, 누나야, 쉬고. 강변 살자. 여기는 한 번에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줄, 행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 다음 줄, 들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맞죠? 아니면 여기서 끊지 말고 여기서 끊어도 돼요.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이게 조금 더 입에 잘 붙네요.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마지막 똑같아요. 엄마야 쉬고 누나야 쉬고 강변 살자.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한 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 둘, 셋. 지금 세 마디로 끊었어요. 맞죠? 세 마디씩 끊어 읽었어요. 그래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전부 세 마디씩 끊어 읽었어요. 자, 요거를 주의하면서 어떤 운율의 방법을 사용했는지 우리 아까 봤던 반복 기억하죠? 단어의 반복 아니면 어구의 반복 일정한 글자 수가 반복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 끊어 읽는 마디의 반복 의성어 의태의 반복 이 중에 어떤 것들이 사용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아까 우리 어떻게 끊었어요? 기억하세요?
3번씩 끊어 읽었어요. 기억하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거를 선생님도 적을게요. 사문보로 3마디씩 끊어 읽는다는 거예요. 3마디씩 끊어 읽는다는 말. 사문보의 분율. 네. 이게 첫 번째 있었고요. 그리고 반복되는 뭐가 있었죠? 반복되는 문장이 있었어요. 엄마야, 문장의 반복이라고 해둘게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선생님이 요거를 안 썼네요. 끊어 읽는 마디의 반복, 사문보. 문장의 반복,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문장 구조도 반복이 됐어요. 문장 구조. 뭐뭐는 이렇게. 반짝이는, 밖에는, 늘에는 이런 문장의 구조가 반복돼서 이건 역시 적어놓을게요. 뜰에는, 뒷문 밖에는, 어디에는 이런 문장 구조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반복으로 운율을 잘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에 마치 뭐 같아요? 마치 노래 같아요.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생각보다 슬픈 노래처럼 들리네요. 그쵸? 그래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는 이런 리듬을 살려서 실제로 동요로 만들어졌어요. 사실 여러분이 아는 많은 동요들이 시예요. 아까 조롱조롱 거미줄에 이거 기억나요 혹시? 그 옛날 동요? 송알송알 쌀잎에 은구슬 조롱조롱 거미줄에 옷구슬 이런 노래 이런 것들도 다 동시거든요. 이 엄마야 누나야도 시였는데 이렇게 동요가 되었어요. 왜요? 시와 노래는 밀접하거든요.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시의 화자는 누굴까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누가 말하고 있어요? 어린 남자아이. 그쵸? 엄마야 누나야라고 이야기하는 어린 남자아이. 선생님 그럼 이 시의 주제는 뭐예요? 강변에 살고 싶은 게 주제예요. 그쵸? 강변이 어떤 곳인데요? 평화로운 곳이에요. 그쵸? 그래서 평화로운 삶에 대한 동경. 동경이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바라는 마음. 평화로운 삶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의 주제였고요. 시의 운율에는 뭐가 있었어요? 사문보. 세 마디씩 끊어 읽는 거. 그리고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었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들에는, 뒷문 밖에는. 자, 마지막 아니네요. 미안. 시의 표현 방법. 이거는 우리 공부하진 않았는데요. 의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갈리피 노래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갈리피의 노래. 갈대가 무슨 노래를 해요? 갈대는 식물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게 의인법이라고 해요. 마치 사람인 것처럼. 사람이 아닌
물건, 식물, 동물 등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 이것을 의인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인법이 사용됐고요. 실심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요. 시각적인 심상이 있었어요. 뭐 눈에 보이는 것처럼 반짝이는 큰 모래빛. 그리고 청각적인 심상도 들어있었어요. 들리는 것처럼 노래라는 단어. 이런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활동을 하나 더 줄 거예요. 이 시에 말하는 이처럼 우리도 소망하는 바를 한번 써볼게요. 이 시의 화자는 무슨 소망이 있었죠? 엄마랑 누나랑 강변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 자, 교과서에는 이런 게 나와요. 나는 친구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 자, 여러분은 무엇이 하고 싶은가요? 이거를 패들렛에 가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같이 해야 하는 활동이 있어요. 우리 방금 엄마야 누나야 이걸 한 거를 카피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시를 카피할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카피추 아나요? 온갖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들을 다 카피해서 만드는 개그맨인데요. 카피추라 그러거든요. 우리도 이미 나와 있는 시를 카피해서 우리 가사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요거를 하는 게 요거 2번, 3번 같이 하는 게 마지막 활동이에요. 자, 아까 교과서에서 친구랑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준태야, 성희야, 놀이공원 가자. 지하에는 하얗게 펼쳐진 아이스링크. 지상에는 하늘 향해 팔을 뻗은 놀이기구. 준태야, 성희야, 놀이공원 가자. 자,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패들렛 가서 써볼 건데요. 선생님이 한 거 한번 볼게요. 자,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내용을 써서 저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 패들렛이 너무 조그매서요. 선생님이 뭐라고 썼냐면요. 이거 패들렛에 쓸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서 할 내용이 아니라. 좀 키워줄게요. 선생님의 소망하는 바 2번에 쓴 거는 선생님의 소망은 강아지들이랑 친구들이랑 가는 거 말고요. 강아지들이랑 뭐 하고 싶으냐면 눈밭에서 뛰놀고 싶어요. 멕시코에는 눈이 안 오잖아요. 선생님이 눈을 보러 가고 싶거든요. 선생님의 소망하는 바는 강아지들이랑 눈밭에서 뛰놀고 싶다. 자, 이 소망을 어떻게 시를 바꿨냐면요. 엄마야 누나야 그 부분을 어떻게 바꿨냐면 선생님 강아지 이름이에요. 비글이 밍글이. 그래서 강아지 이름을 넣었어요. 비글아 밍글아 캐나다 가자. 캐나다에 눈이 많잖아요. 숲에는 단풍잎 펼쳐진 단풍나무길. 산에는 하얗게 눈 쌓인 넓은 스키장. 비글아 밍글아 캐나다 가자. 그래서 엄마야 누나야 시랑 비슷한데 내용이 달라졌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여기다가 적어보시면 돼요. 어디다가? 패들렛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쓴 거를 선생님은 패들렛에 가서 붙였어요. 여러분도 패들렛에 가서 2번, 3번 활동을 수행하는 게 이번 시간 마지막 미션이에요. 그래서 여기 패들렛에 들어가서 2번, 3번 활동까지 한 친구들은 쉬는 시간 하고요. 다음 2교시 수업 동영상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무슨 수업이었죠? 시와 노래 수업이었어요. 자, 여러분 미션 수행하시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요. 안녕.